다음에 이제 7장을 하자고. 7장 인터럽트 및 병렬 컴퓨터 구조, 그죠? 인터럽트는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달달달달.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병렬 컴퓨터 구조는 그렇게 뭐 많이 시험 문제 주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끔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래에 조금 나왔었고요. 뭐 그 전에 한 10년 동안 또 안 나왔어요, 저게. 게다가 이제 근래 좀 또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여기 밑에 여기는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셔라. 우선 인터럽트의 기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럽트가 뭔지 개념 및 그죠? 인터럽트의 원인이 뭔지, 그죠? 원인.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없으니까 종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 인터럽트라는 것은 어차피 어떻게 컴퓨터에 일어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인터럽트에 어떻게 돼? 어차피 컴퓨터는 어떻게 돼?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때 뭐 기계적인 문제든 어떤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컴퓨터에. 예상치 않은 일이. 그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인터럽트로 하는데, 그런 예상치 않은 일이 컴퓨터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누구한테? CPU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PU한테 알려갖고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서 그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 예상치 않은 일을 처리해주고 또 다 처리가 끝나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어차피 컴퓨터에는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예상치 않은 일이 수태 발생하듯이 컴퓨터도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예상치 않은 일을 처리를 하고 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에 어떤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으면 어차피 그 예상치 않은 일을 처리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중단된 위치였죠. 그 중단된 위치에서부터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인터럽트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컴퓨터에 개념적인 문제가 한 문제씩 나요. 개념적인 문제가. 특히 산업기사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그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당연히 인터럽트지 뭐. 그지? 그런 걸 인터럽트로 한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원인에 대해서. 그럼 인터럽트는 왜 발생하느냐? 이 원인. 그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 그냥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되죠. 어쨌든 예상치 않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않은 일이 인터럽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명령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터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뭐, 정전. 그죠? 정전이 발생해서 당연히 인터럽트죠, 그죠? 기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기계 고장. 당연히 인터럽트입니다, 그죠? 조작자가 어떻게 돼? 키 누르면 했어요. 조작자가 어떻게 아주 조작자 있죠? 오퍼레이터. 조작자가 오정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불법적인 명령어를 사용한다든지, 불법적인 명령어, 프로그램 인터럽트를 명령어. 그죠? 그럼 0으로 나누기는 아니냐? 0으로 나누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인터럽트지. 0으로 나누기. 당연히 오버플로도 오버플로. 이것도 인터럽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공간 접근 당연히 인터럽트죠. 보호공간. 그 다음에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도 당연히 인터럽트. 타이머. 시간이 지났다고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것. 당연히 인터럽트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신호. 외부 신호. 옆에 프로세스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외부 신호.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당연히 인터럽트입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 있죠. 예, 입출력 전송. 입출력. 예. 전송이 끝났다고 입출력 전송의 끝을 알리는 거 있죠. 예. 끝을 알리는 인터럽트도 역시 어떻게 돼? 인터럽트. 그죠? 원인. 그죠? 예,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슈퍼바이저 콜 같은 거, 그죠? 이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예, 슈퍼바이저 콜. 프로그래머가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프로그램을 짠 거야. 그지? 인터럽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게 되죠.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당연히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그 다음에 뭐도. 여러분들 캐시 미스 같은 거 있죠. 예, 캐시에 접근했는데 미스가 발생했어. 그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해당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을 해야 된다니. 해당 프로세스가 진행하지 못하니까 캐시 미스 또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그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 폴트. 그죠? 페이지 폴트. 이런 거 전부 인터럽트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멍땅 다.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예, 점프 인터럽트입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건 제어 명령어다는 얘기야. 분기 명령어 당연히 어떻게 돼? 브랜치 분기 명령어 당연히 인터럽트가 아니단 말이야. 그죠? 서 프로그램 호출 인터럽트입니까? 아니다. 정상적인 명령어다. 콜 정상적인 명령어입니다. 리턴 당연히 정상적인 명령어죠.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명령어지 뭐가 이 컴퓨터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명령어를 수행하는 과정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는 인터럽트 원인이 아니다. 네, 아니다. 이런 게 인터럽트의 원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아, 저런 인터럽트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종류. 그죠? 이제 크게 나누면 외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 이걸 가장 많이 이제 따지는데, 어쨌든 내부 인터럽트든 외부 인터럽트든 주체에 따라 분류해서 하드웨어 인터럽트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든 이런, 그죠? 예.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그냥 이렇게 따지자고. 외부 인터럽트가 있겠고요. 예. 내부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세스 외부에서 났다고 가정하시고, 이건 프로세스 내부에서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가 뭔지는 또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디스패치된 상태, 그죠? 아니면 PCB 있죠, PCB. PC.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제한된 거. 이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 외부에서 났으면 외부 인터럽트고, 프로세스 내부에서 일어났으면 내부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외부 인터럽트는 이제 정전이나 기계 고장 같은 거죠. 정전 인터럽트. 즉 정전. 즉 전기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정전은 전기 이상. 전기 이상. 그죠? 전기 이상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전입니다. 정전. 그죠? 정전. 외부 인터럽트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지, 그치? 정전. 그 다음에 기계 이상에 관한 거, 그죠? 기계 이상. 기계가 어떤 기계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들. 이 외부 인터럽트,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 타이머. 이것도 외부죠. 어차피 프로세스 밖에서 어떻게 시계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IO 인터럽트. IO. IO 인터럽트. 그러니까 조작원에 의한 인터럽트도 IO 인터럽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입출력이 끝났습니다. 알려주는 인터럽트도 역시 어떻게 돼요? IO 인터럽트에 들어가 있죠. 조작원이나 입출력 끝. 입출력이 완료. 입출력 완료를 알려주는 인터럽트.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 IO 인터럽트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다? 외부 인터럽트에 속한다. 그렇죠? 외부 인터럽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내부 인터럽트를 외우는 게 더 빨라. 내부 인터럽트. 우리가 내부 인터럽트를 트랩이다 이렇게 얘기해. 트랩. 그죠? 트랩.
함정 뭐 이런 얘기잖아, 트랩. 그죠? 예. 예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인터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터럽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것은 우리 트랩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는 여러분들이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내부 인터럽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부 인터럽트에 불법적인 명령어 사용하는 거 있죠. 예, 불법적인 명령어.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에 어떤 불법적인 명령어가 있는 거지. 불법적인 명령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나누기. 프로그램 안에 0으로 나누기가 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당연히. 그 다음에 보호공간을 접근했습니다. 여기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구역인데 접근했다는 얘기야. 보호공간 접근. 공간 접근. 당연히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나왔습니다.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진행 못하죠. 이런 다 어떻게 돼요? 다 뭐다? 다 뭐다? 이건 내부 인터럽트다. 내부 인터럽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체에 따른 구분해서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나눈다면, 이건 물론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죠?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 하드웨어 아니야? 다 하드웨어잖아. 그지?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슈퍼바이저 콜 같은 거 있죠. 슈퍼바이저 콜. 여기다 집어넣죠. 슈퍼바이저 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들어가지. 그죠? 슈퍼바이저 콜은. 이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돼요?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프로그래머 하면은 외부 인터럽트 같은데 어차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그 프로그램을 디스패치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 인터럽트라고 봐야 옳겠네요. 좀 애매모호한 건 있어요. 이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 실제 실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내부 인터럽트라고 봐야 됩니다. 프로세스 위에 올라가야 발생하는 거니까.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죠? 또 내부 인터럽트라고 보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캐스미스나 패스폴트 같은 거 있죠. 저것도 어떻게 돼? 참 애매모호하죠. 어차피 발생하면 이제 캐스미스가 발생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외부에서 이제 뭐를 다시 읽어서 같이 옮겨놓고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외부 내부를 참 불안하게 참 까다로운 건 있어요. 어쨌든 캐시미스나 페이지 폴트. 그죠? 페이지 폴트. 이런 것들. 이거는 IO를 요구하는 인터럽트야, 이것도. IO를 요구하는 인터럽트. 그러니까 캐시에 접근했더니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읽어다가 다시 캐시에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주기억 장치에 접근했더니 해당 페이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어디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다시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옮겨 놔야 돼. 그죠? 그러니까 IO 요구단 말이야. 이것도 입출력 요구단 얘기야. 그러니까 입출력 요구를 그렇게 본다면 이건 외부 인터럽트에 속하지만 어쨌든 해당 프로세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지? 해당 프로세스에 접근했다 보니까 없는 거지, 그지? 그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내부 인터럽트에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어떻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가정하시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현재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거는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가 무슨 다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해당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불법적인 명령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스톱시켰다가 다시 들어와 봐야 계속 불법적인 명령어라는 얘기야. 해결을 할 실마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조건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 컴퓨터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 프로그램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인터럽트는
상태 저장이 필요 없다. 없다. 그죠? 이건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인터럽트가 아니야. 해당 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죠? 접근했는데 캐시 미스가 났던가 패스 폴트가 났던가 했던 건 어떻게 돼? 미처 어떻게 해야 돼?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못 갖고 왔던가 아니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못 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잠시 나갔다가 해당 프로세서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옮겨오고 그냥 돌아가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저장해야 되겠지. 현 상태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했다가 입출력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디스패치 되면 그때는 잘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래서 현 상태를 확실하게 저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캐시 미스나 패시 폴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중에서 가장 많은 인터럽트는 캐시나 페이징 기법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 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그 중단된 위치에서부터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중단된 상태에서 그 이후를 수행할 수가 없어. 그냥 중단되면 끝이지 거기서. 0으로 나누게 해다 못했는데 다음에 들어오면 0으로 나누니까 되나? 안 되지. 쉬었다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 상태 저장이 필요 없다 말이야. 그냥 끝이지,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어떻게 돼? 작성해서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화를 만든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랩이라는 게 내부 인터럽트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 아, 이런 것들은 외부 인터럽트에 속하는구나. 특히 타이머에 대한 인터럽트가 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외부 인터럽트다. 이것도 조작원에 대한 인터럽트가 뭐냐? 입출력 인터럽트다. 이런 것도 가끔 묻습니다. 저런 것들은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체제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많이 등장합니다.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 인터럽트 체제 기본에 대해서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제의 기본. 인터럽트 체제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청 체계예요, 요청. 인터럽트 요청 체계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취급이 있습니다, 취급. 취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그죠? 저번에 인터럽트 체제 기본에서는 이제 인터럽트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인터럽트 체제. 인터럽트 체제는 이제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 요청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CPU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러면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인지해서 어떻게 인지에 따라서 현 상태를 보존한 다음에 현 상태를 보존해야 돼. 왜?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하고 다음에 돌아와서 원 상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인터럽트인지 이제 찾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해당 인터럽트에 맞는 처리 루틴을 시작해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 처리 루틴 또는 인터럽트 처리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처리 체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이 있겠죠. 그죠? 취급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럽트 취급 루틴. 취급. 실제적으로 인터럽트를 이제 취급하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로.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체계제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있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고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 있다. 요거는 뭐라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CPU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청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 신호.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뭐뭐가 속하느냐면 우선 인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CPU가 알아내는 거, 그죠? 인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지. 인지를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야?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거야. 현 상태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현 상태 보존. 그러니까 현 상태 보존. 처리 루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현 상태 보존하는 일. 그치? 보존하는 일. 크게 나눈 거야. 크게 나눠서 현 상태에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베타 인터럽트. 그러니까 요청 해선이 단일 해선이라면 해당 인터럽트를 찾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중 요청 해선이라면 이제 찾을 필요가 없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단일 인터럽트 체제라고 단일 인터럽트 해선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뭐를 찾아야 된다?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걸 아는데 어떤 인터럽트인지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판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럽트 판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인터럽트 판별. 판별을 해야 된다. 오케이. 판별하는 걸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판별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쓰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폴링 방식도 있으니까 인터럽트 판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 취급 루틴 있죠. 이 취급 루틴을 이제 지시하라고 이 인터럽트를 어떻게 취급하라고 지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럽트 취급 지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 그렇죠? 그것도 누가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터럽트 취급 다 쓰지 않는 인터럽트 취급 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취급 지시. 지시. 그러니까 각 인터럽트마다 처리할 수 있는 루틴을 취급할 수 있는 루틴을 전부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루틴의 시작을 어떻게 돼? 지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그죠? 아니, 인터럽트가 취급이 다 돼서 해당 인터럽트를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도 누가 한다? 얘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상태 복귀.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오케이. 인터럽트 취급 루틴은 이제 해당 인터럽트를 취급하는 것. 해당 인터럽트를 취급한다. 해당 인터럽트를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인터럽트에 맞게끔 실제 루틴이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복귀시켜야 되냐.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복귀. 그죠? 루틴 복귀. 그러니까 얘 제시에 의해서 해당 인터럽트가 처리된단 말이야.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해당 루틴이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 원 상태로 복귀시키는 이런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뻔합니다. 다음 등 인터럽트 체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요거 왜 하나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속하지 않는 것. 그죠? 여기서 3개 내고 이쪽에서 하나 내든지 이쪽에서 하나 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하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작 순서. 그죠? 인터럽트 동작 순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죠? 이 문제는 오케이. 요거만 잘 알면은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순서는 아니지만 요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가장 먼저.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게 가장 먼저지. 그죠? 요청 신호가 발생한다. 요청 신호.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뭐 한다? CPU는?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CPU는 현재 상태를 보존한다. 현 상태 보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현 상태 보존. 네. 현 상태를 보존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현 상태를 보존했으니까 이제 인터럽트 원인을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찾아내야 된다. 폴링 방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폴링 방식을 이렇게 투표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찾는 방식이야. 오케이? 예, 하드웨어 방식이죠. 데이지 체인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를 보존한 다음에 인터럽트 원인을 판별한다. 원인 판별. 그럼 인터럽트 원인을 찾아냈으면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뭘 해줘야 된다? 취급을 지시해야 된다. 그죠? 인터럽트 처리든 취급이든. 그죠? 인터럽트 처리 취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시험 문제 내시는 분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헷갈리는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죠?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죠. 취급 루틴을 지시한다라고요. 지시. 그죠?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그죠? 물론 이 인터럽트를 판별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 인지 신호를 쏴서,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요청 방식이죠?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인터럽트를 원인을 판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 어떤 큰 덩어리만 생각하시면 이렇지. 그러면 이제 해당 인터럽트를 취급합니다. 인터럽트 처리 또는 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취급한다. 처리 지시해도 돼요. 인터럽트 처리.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취급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원상복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터럽트가 동작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내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CPU에 도착하면 CPU는 어떻게 현 상태를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시켜야 되니까 원상태로 현 상태를 보존하고 인터럽트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그 처리 루틴이 돌아가면서 이제 해당 인터럽트를 전부 처리를 하고 나서 원 상태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인터럽트 동작 순서죠. 그러면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확인할 사항이 뭐냐 이거야. 그죠? 확인사항.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인터럽트 발생 시 확인사항이 뭐가 있느냐. 인터럽트 발생하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카운트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트. PC의 내용.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 될 명령어가 어디에 들어있어?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인터럽트가 발생했잖아. 그럼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는 익스큐트 사이클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익스큐트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원상태 복귀시키려면 원상태 복귀에서 해야 될 일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명령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는 명령어를 다음에 인터럽트 다 처리하고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장 중요하지, 그지? 확인사항 중에서. 물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레지스터 내용이죠. 그죠? 레지스터. 레지스터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이터 정보 있죠. 레이터. 이 중요합니다. 레이터 정보들. 그죠? 그 다음에 플래그에도 전부 어떻게 돼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플래그. 플래그.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 또 플래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이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어디에다 저장합니까? 스택과 어디에다? 영번지, 메모리 영번지에 저장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 스택하고 스택 및 어디? 메모리의 영번지. 예, 메모리 영번지.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돼요? 예, 담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했다가 필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돼?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원상 복귀시킬 때 전부 어떻게 돼? 원상 복귀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그 다음 명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상 없이 수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럽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인터럽트 작동 순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요, 그죠? 다음에 인터럽트 체제가 아닌 것, 요 문제에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예, 인터럽트 발생 시 확인사항, 이거 다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요청하고,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 취급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인터럽트 요청입니다. 그죠? 체계에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 요청 신호는 어떻게 주는지. 이건 뭐 크게 나와서 두 가지입니다. 그죠? 단일 회선 방식이 있고요. 단일 회선. 그 다음에 고유 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고유 회선 방식. 예. 이건 라인 하나를 연결해서 어떻게 돼요? 예. 똑같은 형태의 신호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건 폴드 인터럽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폴드 인터럽트 방식. 폴드 인터럽트. 폴드 뭐 신호 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벡터 인터럽트의 사죠. 벡터 인터럽트 방식에 사용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단일 회선을 통해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반드시 어떻게 돼? 예, 인터럽트 판별이 필요하죠. 이건 필요 없죠. 고유 회선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각각 인터럽트 자원마다 자기의 고유한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벡터 인터럽트를 바로 어떻게 찾아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돼?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뭐 CPU가 있다면 CPU에게 알려줄 때 하나의 회선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CPU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자원에서 발생했는지 이 자원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원이 발생했는지 이 자원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찾아내는 인터럽트 판별 과정이 필요한 방식이다. 단일 회선이나 폴드 인터럽트 방식은 어느 자원에서 발생했는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단 고유한 방식으로 해서 각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원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해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기 번호를 전송하든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신호로 전송하든 간에 어쨌든 어떻게 돼? 이 CPU가 이쪽 장치에서 날라왔는지 이쪽 장치에서 날라왔는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느 인터럽트 자원이 뭐를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벡터 인터럽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각 자원마다 인터럽트 자원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회선을 고유 회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어디에 들어왔는지만 이렇게 판별해도 아니면 몇 번이 들어왔는지 한 번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 각각 어떻게 돼? 이거는 1번 보내고 이건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치? 이 뭐예요? 여러분들 J체인을 사용한다면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를 판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느 자원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판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어느 인터럽트인지 금방 어떻게 돼요? 받은 측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벡터 인터럽트 방식이다. 그런데 인터럽트 벡터를 사용해서 바로 인터럽트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알아두셔라.
이해되시죠? 요청, 인터럽트 요청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다 그랬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해야 될 일은 아까 배웠어. 그치?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해서 현 상태를 보존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느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찾아서 인터럽트 수익금 루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원 상태 복귀시키는 것을 누가 한다 그랬어? 처리 루틴에서 한다 그랬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청 그 신호를 보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낸다 그랬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한 대여섯 가지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두래. 우선, 현 상태를 보존하는 일을 얘가 해야 되는데, 현 상태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카운터야. 그럼 그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다가 보존을 하냐면, PC 있죠?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저장, PC의 저장 위치. 응? 저장 위치는 어디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스택입니다. 스택. 그죠? 스택. 그죠? 스택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 프로그램 카운터. 복귀 주소를 스택에다 푸시한다는 얘기야. 또는 메모리에서 쓰지 않는 0번지. 그죠? 0번지. 그죠? 여기다 저장. 여기나 여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프로그램 카운터는 스택이나 어디다가 저장한다? 메모리에서 쓰지 않는 0번지에다 저장한다. 이 두 군데 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할 때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 두 군데를 어떻게 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꼭 알아두시고요. 그죠? 어디다가 저장하는지. 그러면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기능 있죠.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 그죠? 기능이 뭐라 그랬어? 기능. 가장 중요한 게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돼? 인지하는 기능, 인지 기능. 그죠? 인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별하는 일을 당연히 처리 루틴에서 해야 되지, 그지? 그죠? 인지하고 그 다음에 현 상태 보존하고 현 상태 보존.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폴드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한다면 인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도 얘가 할 일이야. 그죠? 인지 신호 발생. 그죠? 인지를 한 다음에 현 상태 보존을, 인터럽트가 발생했구나? 하면 어떻게 해? 현 상태 보존하고, 이제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인터럽트를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터럽트 판별.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그지? 원인을 판별한다는 얘기야. 원인 판별. 그러면 이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터럽트 출금 루틴에 대해서 지시 신호를 내야 되지. 그지? 인터럽트 취급이지, 취급. 각각 인터럽트 자원이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되면 이런 인터럽트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서 루틴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운영체제에. 그럼 해당 운영체제 그 처리 루틴을 어떻게 지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급 루틴 시작 지시라. 그죠? 시작 지시. 시작하라. 그죠?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원인에 맞는 처리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취급을 하라라고 시작을 지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그죠? 원상복귀. 그죠?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 보존할 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니, 레지스터니, 플래그인이 이런 사항들을 전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된다. 오케이? 원상복귀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처리 루틴에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확실하게 알아두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여기 인터럽트 원인 판별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인터럽트를 원인 판별하는데, 인터럽트 원인을 판별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 판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폴링 방식이 있고, 폴링 방식.
뭐 소프트웨어 방식이지 이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이 있습니다. 그죠? 네, 데이지 체인 방식. 이건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단일 회선일 때 얘기야. 단일 회선. 그러니까 고유 회선일 때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건. 그죠? 예. 고유 회선일 때는. 그죠? 단일 회선일 때, 둘 다. 폴링 방식은 폴링 이렇게 투표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자원이 있으면 이 인터럽트 자원에 이렇게 인터럽트가 걸린 자원들이 있을 거야, 그죠? 예. 오케이. 여기 단일 회선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예. 그러면, 인터럽트를 어떻게 돼? 요 놈하고 요 놈이 있었어요. 그죠? 예, 요 놈하고 요 놈이 동시에 인터럽트를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얘는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것만 알지, 이게 걸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걸렸는지 어떻게 돼? 판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소프트웨어 방식은 뭐냐면, 여기 플래그 상태 있죠. 인터럽트가 걸리면 1로 되어 있고 걸리지 않은 놈은 0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플래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하나씩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얘가 높았어. 얘가 가장 먼저고 얘가 가장 먼저랄까? 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라고 가정합시다. 우선순위가 인터럽트 우선순위야. 인터럽트를 똑같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바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하나씩 플래그 상태를 비교하는 겁니다. 너 1이냐? 탁, 그죠? 플래그는 뭐 비교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 짜서 너 1이냐? 아니요. 너 1이냐? 얘가 두 번째니까. 예 하죠. 예. 1이니까. 예 하면 누가? 이 인터럽트 처리한 거. 얘까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컴퓨터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은 누구다? 얘다라는 얘기죠. 얘보다는 얘가 빠르니까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낮은 순서로 차례대로 하나씩 플래그 상태를 비교해서 인터럽트를 어떻게 돼? 판별하는 방식. 그죠? 이 방식을 우리가 폴링 방식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지 체인 방식은 뭐냐면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낮은 순으로 어때? 직렬로 연결하는 거야. 얘가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죠, 얘가. 얘가 1번 우선순위고, 얘가 2번 우선순위, 얘가 3번 우선순위야.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낮은 순서로 직렬로 연결해서 회로를.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인지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인지 신호를 받은 놈이 되돌려 보낼 수 있게끔 자기가 데이터 선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려 자기가 몇 번인지 되돌려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걸 요청해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해선. 요청해선. 해선 방식인데 요청해선 방식.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게 뭐 여기 따로 비트가 있다래. 따로 비트가. 이렇게 해서 인지 신호를 이를 딱 주는 거야.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1이 들어왔던 걸 동시에 요청해서 두 개다. 동시에 요청하면 어쨌든 여기에는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신호만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발생했는지 모르죠.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다 인지 신호를 딱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면 휙 날아가죠. 얘가 인터럽트가 걸렸으면 그 다음은 인지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얘 0이다. 계속 0이 가는 거야. 얘는 둘 다 인지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야. 얘 플래그가 0이고 얘는 인터럽트가 안 걸렸어. 이거 두 개가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지 신호를 날려주면 여기는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1이 나가란다는 얘기예요. 인지 비트가. 근데 얘는 인터럽트가 걸렸기 때문에 자기 번호를 엘리트로 보냅니다. 자기 2번 인터럽트가 걸렸다가 도로를 보내고 이쪽은 0이 날아갑니다. 인지 비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놈은 인지 비트를 받을 수가 없죠. 인지 신호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되돌려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것을 얘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CPU한테. 누구만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최초로 인지 신호를 받은 놈만 CPU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인터럽트가 걸렸구나라고 찾아내서 어떻게 돼?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방식을 우리가 데이지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직렬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야. 우선순위가 높은 놈에서부터 낮은 순으로 직렬로 연결시키고 인지 신호를 발생시켜서 어떻게 최초로 인지 신호를 받은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 아니야, 그지?
그놈을 어떻게 돼?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급하는 그런 방식을 주택한 게 뭐라고? 요청해선 즉 데이지 체인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폴링 방식이 있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는데 원인을 판별하는데 여러분 고유 해선 방식은 원인 판별이 필요 없고요. 단일 해선이야 둘 다다. 단일 해선 방식에서 폴링 방식과 데이지 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고 데이지 체인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폴링 방식은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당연히 느리죠. 하나씩 비교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비교하니까 속도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데이지 체인은 어떻게 돼? 이건 완전히 신호 속도잖아 이거. 그죠? 논리회로 속도니까요. 바로 인지 신호를 발전시키자마자 바로 판별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우리가 인터럽트 원인을 판별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런 처리 루틴에서 인터럽트 요청을 받아서 뭐까지? 이 해당 인터럽트 취급 루틴을 지시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 뭐라 하냐면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 뭐냐면 인터럽트 요청을 받아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아서 인지에서 현 상태 보존하고 신호를 판별해서 거기에 따른 원인을 판별하고 어떻게 돼? 해당 인터럽트 이 인터럽트니까 어떻게 돼? 그 인터럽트를 취급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취급 루틴의 시작을 지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은 좀 느리지. 하드웨어적인 방식은 어떻게 빠르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속도가 판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이 방식은 판별 속도가 느리다. 당연히. 근데 이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 조정이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으면 얘는 바꿔서 물으면 돼.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먼저 물으면 되죠. 그죠?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물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우선순위 녹여야 되는데 우선순위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수정이나 변경이 쉽지만 얘는 수정이나 변경이 안 된다. 그 다음 비용적으로 이거 비싸고 만들 때 이건 비용이 싸죠. 그죠? 소프트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다는 얘기야. 얘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수정 변경이 쉽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고요. 얘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판별 속도가 빠른 대신에 비용과 어떻게 돼요? 수정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판별하세요. 확실하게. 이건지만 할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 찍는 거 못 하겠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요거 판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고유에선 인터럽트 방식이나 벡터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취급 루틴 있죠? 이 취급 루틴에 뭐가? 처리를 지시하는 시작 주소 있지? 그게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